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2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지난주 이후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빠졌고 나스닥도 다우 다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우 산업은 1.6%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대, S&P도 1%대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 첫날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관세의 불확실성, 또 뭐 AI 위협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작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상호관세를 전 세계에게 부여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었었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상호관세가 불법으로 규정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환호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약간 올랐어요. 근데 예전에 그 스캇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플랜 B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역 122조를 활용해서 관세를 10%로 올렸다가 15%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상호관세가 불법이 된 이유는 그가 적용한 법이 수입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관세를 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에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관세는 줄 수 없다.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는 그래서 슈퍼 301조, 뭐 302조, 뭐 무역 122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15%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결국은 상호관세가 15%로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다시 금요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장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또 발달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타격을 받을 것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식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특히 빅테크 관련 종목들. 얼마 전에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AI 도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탈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빅테크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장에 장악력을 가졌었는데 AI 도구가 형성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앞서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는 AI가 혁명을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는 AI 공포가 또 시장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제법 출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3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둘기파였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3월 고용 지표가 견조하면 동결에 합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5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죠. 제롬 파월이 5월까지는 임기를 하고 그 이후에 케빈 와시라는 사람이 임기를 이어갈 텐데요. 일단 제롬 파월이 5월 임기를 보장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지표에 따라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발언이지만 또 시장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호재가 없는데 시장을 약간 누를 수 있는 뉴스는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비둘기적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매파적 발언하니까 또 이것도 시장에는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뭐 좋은 재료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다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지난주 금요일 차트예요. 근데 1.6% 하락했습니다. 1.6%.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좀 일찍 시황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음봉이 터져서 60일선 정도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차트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다우의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1%대 상승을 좀 보였죠. 1%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1.6%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줄여서 1%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약간 부담을 주는 차트의 모습이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 중동에서 이란과의 진영학적 리스크, 요게 또 있죠. 이게 사실은 그 원유 가격에 이제 타격을 좀 주고 있는데, 지난번 베네수엘라 문제로는 주가가 올랐다가 제자리에 거의 돌아왔다가요, 지금 계속해서 그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는 딱 터지면은 하루짜리입니다. 바로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끄면은 문제가 되죠. 유가가 서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다. 질질 끄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질질 끄는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상호관세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거, 그렇죠? 그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본인이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해서 지역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그 하락했었잖아요. 이때 셰일가스 관련 업종이 싹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손익분기 좀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손익분기점이 셰일가스 손익분기점이 70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은 아마 60불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올라온 것 치면 월봉상으로 그냥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130%가 했던, 그러니까 바이든 때죠. 130%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 절반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형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다른 흐름을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 급등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은 뭐 옆으로 행보하고 조정하고 다 신경 안 써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에는 핵심 종목이 두 개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에서는 20만 전자와 하이닉스, 100만 닉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어제는 가다가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유는 그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언급도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렸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204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74조 정도를 이룰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에 삼성 하이닉스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삼성전자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지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 20만 전자는 원래부터 부르짖던 사람이죠. 예전에 5만원대에서 96,800원 꼭 간다, 10만 1,000원 넘었을 때 분명히 저는 20만 전자 간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결국 왔어요. 추가로 갈지 안 갈지 이제부터 싸움입니다. 저는 일단 숨고르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는 써드렸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가 어저께도 5,900대까지 날아갔었어요. 5,900까지 갔었는데, 5,930일까지 갔다가 오늘 얼마에 끝나냐, 5,846포인트에 끝났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오기 시작한 건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또 엄청 높게 지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노무라 증권 연구원이 뭐 신디박이라는 사람은 그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주가 수익률을 12에서 13배를 보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2.1에서 2.2 정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요 근래에 기관화 장세가 좀 있었어요. 기관들이 시장을 끌어주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외국인들 막 투하를 했거든요. 이제 둘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어저께 기관이 매수를 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수를 늘려가던 기관이 갑자기 멈췄다는 거죠. 특히 어제 윗길 만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관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하장세를 이끌었던 요 근래의 흐름에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